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주기 시즌3 43화고요. 이번 주는 지방 분양이 좀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분양이 좀 많은데, 그래서 서울 촌놈 시리즈가 조금 몇 편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입니다. 어느 단지냐면 천안에 들어갑니다. 휴먼빌 퍼스트시티. 휴먼빌은 일신간형인가? 이쪽 거죠. 그러니까 휴먼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공 아니고 민간 분양입니다. 아파트 잘 짓는 곳이고요. 한 줄평, 물량 앞에라고 점점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 자체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단지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잘 구성되어 있고 분양가도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천안 쪽에 분양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뤘던 단지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물량이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27 대책에 11호 대책 이렇게 수요 대책 나오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천안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몇 지역은 물량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써놨어요. 좀 볼게요. 일단 기본적인 투자성에 대해서 보자면요, 일단 1541세대짜리입니다. 즉 상당히 대규모 단지예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1232세대. 토지라든가 이런 거 매입하는 이 중에 일반 분양은 1232세대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재개발 이런 건 아닌데 일부가 빠져나갑니다. 지역 핵심 단지예요. 천안 성성 부성지구. 여러분들이 뭐 천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두정역이 있고 위쪽에 직산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성역이 새로 개설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가 두정역인데 요 위쪽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성성지구나 부성지구가 있는데, 이렇게 부성지구로 불리는 게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부성역이라고 해서 요쯤에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부성 3도시개발구역 앞쪽 요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단지는 여기입니다. 휴먼빌 퍼스트시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대략 역까지 거리는 가까운 데서는 대략 500m권. 근데 사실 이 휴먼빌은 밑에 두정역까지도 가까운 걸로 500m권이에요. 즉 양쪽 같은 노선이긴 한데 양쪽 다 500m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도보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쁘지 않죠, 이런 거는. 그래서 두 역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는데, 두정역은 지금 있는데 부성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29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있고 역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게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 하방 경지성을, 즉 적어도 분양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물가 해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단지 자체 위치는 건 꽤 좋고 규모도 좋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이런 단지가 들어가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천안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분양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 필수 단지인데 천안 아산 개발을 갖다 좀 봐야 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11호 대책이 뭐 지방시장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단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스피드 분양으로 다루는데 좀 빨리 보겠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27일날 특공 있고 28, 29일날 일반 1, 2순위가 있습니다.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정역과 새로 개설될 부성역 둘 다 500m권. 따라서 교통 나쁘지 않고요. 1232세대 중에 특공이 668세대, 일반이 321세대입니다. 최고층 33층으로 되어 있고요. 조감도는 이런 모양이고 배치도는 이렇습니다. 배치도 보시면 딱 느껴지는 게 있죠. 거의 일자 형태예요. 약간 꺾인 부분 있죠. 지난번에도 이런 단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여기 접합부에 있는 라인 제외하고 동당 한 4-5개 라인이 있거든요. 이 접합부 라인 제외하고는 완전한 포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는 29년 5월입니다. 따라서 입주 대기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3년하고 한 7개월 정도 남은 거죠. 따라서 일반적인 입주 대기 기간보다도 조금 긴, 그래서 뭐 자금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수월한 이런 단지고, 더군다나 이제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는 좋은 건 아닌데, 그 대신에 재당첨 전매 제한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뭐 투자적 측면에서 이런 게 나쁘진 않죠.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분양가가 문제인데 분양가는 4.5억에서 5.5억에 나왔습니다. 기본 분양가인데 타입별로, 동별로, 라인별로, 오타가 났네요. 라이별이 아니라 라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전체가 8사형인 단지거든요. 근데 타입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 그리고 동 호수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장비는 그냥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1,500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아주 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싼 것도 아닌 적정한 정도의 가격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에어컨은 5개 690이면 대략 300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따라서 확장비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옵션이 3,500입니다. 근데 사실 뭐 8사형에 3,500도 과한 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 분양가 쪽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택 중에서 제일 비싼 놈들로 다 넣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다 보면 여기서 1,000만 원 이상 뺄 수도 있어요. 여하튼 확장비하고 에어컨이 대략 2,000 정도, 옵션 3,500 하면 대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분양가 4.5에서 5.5억에다가 5,000을 그냥 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실질 분양가는 5억에서 6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금은 5%, 중도금은 60%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5%라는 점은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죠. 그렇죠? 보통 10% 치니까. 평면도는요.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에 찍고 있는데 84A형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이고 드레스룸도 잘 들어가 줬고요. 현관에 팬트리도 잘 들어가 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방 식당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그럼 여기 기본형 보시면 주방 작게 하고 여기 알파룸 공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터서 주방을 상당히 크게 쓰는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4B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을 그냥 넣어줬습니다. 오히려 좀 전에 A형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주방을 갖다가 넓혀주느냐 그냥 알파룸을 쓰게 해주느냐. 이게 A형과 B형 차이고 포베이 판상형이고 마통풍이고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관 팬트리가 얘는 일자 형태로 돼 있어요. 좀 전에 A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A형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알파룸이 없죠. A는. C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 구조죠. 복도 팬트리가 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도 있고 즉 알파룸 공간이라든가 주방을 넓혀주는 게 AB형이라면 얘는 복도 팬트리 쪽 이쪽을 넓혀준 거고 거실을 좀 크게 해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C형만 타워형이에요. 그 접합부에 있었던 거죠. 약간 니은자에서 그 접합부에 있는 게 C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형이 제일 좀 무난해 보이긴 해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왜냐면 알파룸도 있고 현관 팬트리도 있고 주방 팬트리도 이런 식으로 복도 팬트리면 주방 팬트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로 4가지 타입 중에 3가지 타입이 나와줬고 나머지 타입별 차이는 선호도 혹은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전반적으로 잘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형 같은 경우는 여기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거 깜빡했네요 제가. 침실에 발코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해서 저는 D형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확장을 하더라도 이 발코니가 유지가 되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래서 발코니 제가 적어놨거든요. D형이 좀 더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 편의성은요 잘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인데 보시면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 즉 최근에 많이 나온 건데 반코트 농구장이랑 배드민턴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도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지하 3층 쪽에 피트니스는 따로 있어요. 따라서는 체육관 있는 거 나쁘지 않죠. 키즈 클럽도 있는데 키즈 클럽에도 여기 체육 시설로 쓸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라운지도 있어요. 카페죠. 쉽게 말하면. 약간 데스크는 여기 있고 이거는 카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커피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그다음에 다목적 룸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죠. 북클럽하고 독서실도 들어가져 있고 또 다른 층 지하 3층 보시면은 여기도 다목적 룸이 따로 들어가져 있고 2개나 그다음에 뭐 H클럽은 정확히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골프클럽하고 GX 피트니스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보다 차이점이 난다면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키즈 클럽이 꽤 정성스럽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카페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나 좀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뭐 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들어가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종합도상으로는. 따라서 상당히 좋고 주차도 좋아요. 1.39대 1이면 얘가 전 타입 84잖아요. 거의 1.4대 1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1.2대나 1.3대도 많기 때문에 거의 1.4대급이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교육원 성성 3초가 개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성 3초는 이쪽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이쪽 어딘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정도에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품화는 아니긴 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초등학교가 늦어진다면 기존 학교에 잠시 다녀야 되잖아요. 아주 오래 다니는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사업 주체가 즉 휴먼빌에서 통학버스를 임시로 운영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정 부성중 등이 있고 사실 뭐 중학교도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설되는 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 그렇게 빠지는 단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편의성은 두정 성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천안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딱 봐도 편의시설이라든가 가게 이런 거 떠 있는 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요 두정이라든가 성성 쪽에도 기존에 들어가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생활 편의성은 나쁘지 않은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선별단지가 아니라 스피드 분양가로 다루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분양가가 착하냐 적절하냐 보면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 분양가 자체는 최근에 이쪽에 나온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분양가에 비해서 얘가 뭐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시설도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1급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에서 조금 떨어진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떨어지는 그런 이름, 명칭 이런 거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단지고 괜찮아 보입니다. 주차나 커뮤니티 전반적으로 평면도도 그렇고 그리고 분양가도 흐름대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변 최근 분양가 흐름, 즉 일본 브랜드들이 좀 들어갔거든요. 걔네들보다는 다소 낮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위치도 뭐 새로 만들어질 부성역뿐만 아니라 두정역을 이용하는 데에도 뭐 500m권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2단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얘가 부성역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두정역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부성역이 개설된다고 해서 그게 아주 큰 어떤 효과가 아니에요. 즉 이 노선이 없던 노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역만 들어가주는 거잖아요. 또한 여기 들어가면서 다른 노선이 연결된다라든가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성역이 들어간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닌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클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쪽에 물량이 많지 않으면 이게 나름대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천안 아산 물량과 예정 물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넓게 볼게요. 왼쪽이 아산이고 오른쪽 이게 천안이거든요. 아산 탕정 이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거 제가 네이버에서 개발 계획 찍은 거거든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없을 때고 개발 찍으면 이렇게 약간 컬러풀하게들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개발 예정 구역이고 노란색들은 아직 분양 안 된 단지들입니다. 주로. 여기 천안 성도 소우지구 여기도 단지 꽤 많이 들어가게 되고 물론 철도에서는 좀 멀어요. 근데 바로 이 부성만 하더라도 지금 아이파크들 좀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아직 남아있고 이쪽에 업성 도시개발구역 여기도 된 것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놈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천안하고 탕정은 그냥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아산 쪽도 지금 분양단지들이 많아요. 이쪽 밑으로 가면 더 많고 얘네들도 이 선이 지나가긴 해요. 탕정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이쪽 가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냐면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택입니다. 평택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덕도 있지만 이번에 지금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좀 안 되고 있죠. 이 삼성의 영향도 있었어요. 물론 최근에 삼성이 다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브레인시티라든가 가재지구라든가 원도심 쪽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기 화양이라든가 물량이 많거든요. 평택이. 평택하고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뭐가? 물량이 너무 많다. 물량이 많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물량 앞에는 장사 없다라는 말을 갖다 하고 싶었던 건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천안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젊은 도시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즉 이 충청권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사실 천안은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면 이 천안 같은 경우는 자세히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젊은 연령대로 갖춰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서는 오산, 세교지구 이런 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들. 즉 상대적으로 왜냐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 천안 아산 쪽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인구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뭐 천안만 보는 게 아니라 천안 아산 합해서 봐야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젊은 도시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건 평택도 마찬가지거든요. 평택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침체 늪에 빠져 있죠. 그 이유가 물론 삼성 얘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량이 많아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 분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산이나 천안이. 즉 천안, 아산이 아직까지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후로도 계속.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시세 상승 쪽을 갖다가 담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이 단지를 선별단지로 다뤄야 되나 아니면은 스피드 분양가로 다뤄야 되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해드린 거지만 뭘 했겠습니까? 들어서 시세들을 다 봤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최근에 분양된 거고 노란색 있는 것들은 아직 준공이 안 된 놈들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천안시티 자이 같은 거 2018년 들어간 준신축인데 얘네들 보시면 정거치로 내려온 다음에 내려온 것까지는 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옆으로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한 단지만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위에 성성 레크타운 푸르지오 위치 좋아요. 위에 호수공원 있고 얘도 준신축이죠. 근데 얘도 보면 정거집 떨어져서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조금 밑으로 간 느낌이 들죠. 실거래가를 보시면 얘는 그냥 그래도 옆으로 그냥 가고 있고 이 타입은 아니면 이제 얘가 구축들도 많아요 사실 이쪽에. 그래서 5억 이상으로 찍으면 좀 단지가 줄어들죠.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불당입니다. 불당이 이제 8사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대형 말고 이런 건데 얘는 지금 호반 베르디움입니다. 얘는 17년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고점에 떨어진 다음에 그냥
평이하게 옆으로 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불당 쪽도 그렇고 이쪽은 조금 구축들이고 전반적인 가격 흐름세가 이런 식으로 좀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지들 들어가 보시면 다 84거든요. 당정역 쪽도 일단 뭐 이쪽은 구축이긴 한데 이쪽 흐름도 그렇고 여기 신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최신축이라서 이 가격이 정확한 반영이다 하긴 그렇지만 이게 84들이에요. GL 프로듀서인데 신형 한들 물빛 도시. 얘가 84들인데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단지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괜찮은 단지들인데 워낙에 물량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물량도 상당히 많고 흔히 최근에 이제 627이나 11호 대책 나오면서 공급이 문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곳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택이라든가 특히나 대구보다는 훨씬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당장 일단 계속 물량들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뭔가 전환점이 지금으로서는 드라마틱한 전환점이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떨어진다기보다 보합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산이나 천안이나. 그래서 저는 실거주 기반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이쪽에 거주하시고 있고 이쪽에 직장도 있고 대부분 그러실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괜찮은 단지 내 직장이 좀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신축이고 하면 들어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출 너무 많이 안 받으시고 즉 내 소득 내에서 적정한 정도의 레버리지 활용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 얘를 갖다가 어떤 투자 수익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조금은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단지 자체는 좋고 구성도 좋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좋은 단지인데 이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천안 아산 전반적으로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분양해서 준공을 앞두고 즉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도 꽤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분양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가격대에 5억, 6억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옵션 포함하면 이런 가격에 나온 단지들이 아직까지는 소화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분양이 소화되는 게 문제 아니라 추후에 입주하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 때문에 지역 전반적인 물량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려드린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단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쁘지 않고 얘가 뭐 특별하게 비싸게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미래가치는요. 부성역은 제가 물음표 해놨습니다. 부성역에 너무 포인트, 방점을 두시는 건 아닐 것 같고 부성역이 들어왔을 때 그 앞에 있는 단지들의 가격을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높일 요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 물량 소화가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일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뭐 유동성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계속 그대로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분양하는 물량들이 많긴 한데 분양가 상승에 따라서 걔네들이 지금 6억대 정도에서 나오는데 7억, 8억 가준다.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상승분을 가지게 되잖아요. 지금 들어간 단지들이.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워낙에 물량이 많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왜냐면 단지 자체는 좋은데 나머지 조건이 지금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완판입니다. 가격이 문제긴 하겠지만 상당히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줄평이 이거예요. 대구 평택 천안 아산을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접근을 하실 때 실거주를 일단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대구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천안 아산도 그렇고 계속 이럴 거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대구나 평택은 천안 아산보다 먼저 이걸 겪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이 지역들은 공급이 우리가 보고 있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청약 같은 걸 하실 때 그리고 기축 이런 거래 하실 때도 그걸 좀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해서 천안에 들어간 단지를 갖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거주 접근이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단 세부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더구나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 아산 분들한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거주나 이런 걸로 들어가신 거 당연히 다 좋은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은 하고 있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차피 지역별로 이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공급이 좀 많을 때가 있고 수요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천안, 아산 혹은 평택이나 대구는 공급이 좀 많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시기가 끝나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올라가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좋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비행적 공식 단톡방 첫 댓글에 달아드릴 건데 뭐 들어오셔서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리고 있는 곳이니까요. 네,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